안녕하십니까. 개미문맹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거시경제도 브리핑을 또 잠깐 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또 개별 종목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거시경제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다시 무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금융위기가 뭔가 은행들 파산, 이 연쇄 파산의 어떤 위기를 뭔가 넘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뭐 연준에서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갈 것이다. 그전에는 은행이 계속해서 연쇄 파산을 했기 때문에 금융 또 위기,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불안으로 인해서 연준에서 이제 긴축을 이제 종료하고 빠르면 무슨 5월, 7월 뭐 이나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막 흘러나오다가 뭐 며칠 사이 다시 또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 뭐 은행 파산을 다 어쨌든 초기 진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위기를 넘겼다 이거죠.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물가는 높으니까 긴축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그냥 어떤 같은 현상을 두고 이 뭐 며칠 상관됐다 며칠이 지났다고 이게 금세금세 이게 어떤 입장이 바뀌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시장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너무 그 말들을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계속 얘기하지만은 올해에는 금리 인하는 없다. 금리 동결했다가 또 뭐 인상했다가 동결했다가 인상했다가 뭐 이런 경우는 생길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속도와 강도 자체는 좀 약해지고 완화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 인하 카드는 올해는 없다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물가가 완벽하게 잡혀야 된다. 이거는 야 진짜 물가가 이 정도 줄어드는 걸 목격을 하고 데이터가 나오는데도 계속 긴축을 한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긴축을 하면은 욕을 얻어먹을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나와줘야, 야, 이거는 진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다. 이 정도 물가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계속 긴축을 한다고 할 정도는 돼야지, 그 긴축을 멈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정말 터진 거예요. 뭐가? 엄청난 일이 터진 거예요. 뭐 초기 진압이고 뭐고 간에 그냥 폭발한 겁니다. 그러면은 인하 카드 꺼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인하 카드를 꺼내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이제 후행적 조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터지었을 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 해가지고 이게 뭐 터진 것들이 뭐가 아물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금세 아물어지고 뭔가 진압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터졌기 때문에 뭔가의 어떤 위기, 뭐가 뭐 기업이 줄도산을 한다든지 뭐 은행이 파산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 아니면 뭐 국가 부도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큰 일이 터져야지 금리 인하 카드가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물가가 도저히 이거는 더 이상은 했다가는 진짜 이거는 잘못된 금융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정도의 낮은 물가 상승률이 확인이 되면 저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면 물론 속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내려갔냐가 그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빠르게 내려가느냐, 천천히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긴축을 이제 금방 뚫 거냐 말 거냐의 그 판단도 다르게 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데이터 상으로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봐도, 야, 이제는 긴축을 멈출 때가 됐다. 하면 이제 동결시키고 앞으로 지켜보자. 그 시기는 데이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을 그때가 아마
저는 한 4% 초반, 4% 초반이나 3% 후반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냥 한마디로 망했을 때, 뭐가 망했을 때, 기업이 줄도산을 하든지, 뭐 은행이 줄파산을 하든지, 뭐 국가 부도가, 그냥 국가 부도가 뭐 미국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뭐 유럽의 어느 국가에, 그러니까 뭔가 전 세계 그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만큼의 어떤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국가 부도로 이어졌을 때 그때는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겠나. 저는 이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닌 이상은요. 이 금리 인상의 기조, 그 기조 자체는 이어간다. 다만 작년하고 다르게 계속해서 뭐 좀 강도나 속도 이런 면에서 조금 느리게 인상을 해가지 않겠나. 절대 이것을 멈추면 안 돼요. 절대 멈추면 이거를 시장에서 지금 계속 올리고 앞으로 더 올릴 거다. 연내 뭐 금리 인하 없다라고 뭐 저기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시장에서 곡해하잖아요. 말을 안 들어 처먹어. 몰라서 모르는 건지 그냥 자기들이 그냥 빨리 뭔가 주가를 끌어올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말을 안 들어 처먹어. 근데 거기다가 동결해버리면 시장에서는 완전 미쳐 날뛸 거예요. 물론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면은 뭔가 주가가 뭔가 응답이 있겠죠. 폭등을 한다든지 어떤 응답이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완벽하게 털어내지 못했다. 예? 뭔가 그 볼일을 보고 뒤를 뭔가 말끔하게 깨끗하게 뭔가 처리를 못하고 나왔다는 그 이상 찝찝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락가락 합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고 누구 말이 맞다 이게 한쪽으로 기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업의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분석을 해서 좀 뚝심 있게 나가야 된다. 아닐 때는 과감하게 접고 우리가 맞다고 판단이 되는 분석이 나오면은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거시경제와 연결해서 리비안을 제가 조금 다시 얘기를 할게요. 리비안 제가 계속 추천하는 종목으로 제가 하고 있다. 왜 테슬라를 안 하고 리비안을 택했냐에 대해서는 이미 잘 되고 있는 회사. 이미 잘 되고 있는 회사는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투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2차 배터리, 2차 전지, 뭐 전기차 배터리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뭐 올랐고 내가 인지했을 때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들이 안 좋은 회사고 나쁜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그 회사의 어떤 적정 가치보다도 몇 배, 10배 그 이상으로 고평가의 어떤 주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투자하고 나서 더 오른다 한들 먹을 게 없다. 하지만 반대로 뭔가 그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를 벗어나 가지고 뭐 예측치를 밑돌았다. 이러면은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이런 종목에는 제가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것 같은 기업. 그래서 리비안을 제가 택한 것이고, 물론 지금 리비안이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긴축 모드인 가운데 지금 현금이 계속해서, 왜냐면 계속 공장짓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리비안이, 물론 그 직원들의 인건비로도 그 돈이 지출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것은 좀 빙산의 일각이다. 대부분의 이 현금이 소진되는 곳은, 공장을 짓고 설비를 투자하고 그리고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런 곳에 돈이 쫙쫙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2차 전지 하는 기업들은
전기차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맞잖아요? 반대로 전기차를 하는 이제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은 반대로 얼마든지 배터리를 할 수 있다. 예? 물론, 이제 막 배터리 공장을 차리는 곳이라,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도, 돈이 있다 하더라도, 좀 몇 년 동안 해왔던 2차 전지 그 기업이랑은, 물론, 초창기는 바로 뭔가는 안 되겠지만, 그 텀이라는 게 굉장히 짧다 이겁니다. 반대로, 2차 전지가 갑자기 전기차를 만든다 했을 때 자기들이 전기차를 플랫폼을 만들고 전기차를 실제로 도로에서 주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차, 경쟁력이 있는 차, 컨셉트카 말고 그런 차, 양산을 위한 모델을 만들기까지도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면 그거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걸 또 대량 생산으로 또 이어가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레벨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리비안이 현금이 소진되고 그것이 2024년 내년 말 정도 되면은 다 소진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그냥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예? 계속 돈이 그냥 남는 거 없이 빠져나가는 지출이 있고, 뜨는 족족히 쌓이는 돈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돈을 지출은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직원들의 임금으로 나간 돈은 어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돈들이 어깨 없어지는 것들이라. 물론, 그 직원들의 개인의 역량이 조금 더 좋아지고 이런 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차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냥 우리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쓰고 없어지는 돈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대부분의 돈, 그건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대부분 사라지는 돈의 대부분들은 설비와 공장, 요런 플랫폼 개발 요런 데 다 들어간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남는 것이 있다. 공장이 남고 설비가 남고 그리고 플랫폼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한번도 가지고 있던 돈이 만약에 돈이 원래 지금 200억 달러 있었는데 지금 한 110억, 120억 달러 정도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80억을 썼다. 80억 달러를 썼으면 이 80억 달러가 어디 공장 짓는 데 들어갔다가 공장이 그 공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 돈들이. 그리고 설비를 넣었다면 그 돈들이 설비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 개발하는데 돈을 또 연구 개발비 이런 걸로 다 들어갔다 하면은 그 플랫폼이 남는 거예요. 이 돈이 쓰고 없어진 돈이 아니라 그대로 다른 형태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산이라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리비아는 현금은 없어지고 있지만 그 현금들이 없어지는 만큼 공장을 확충하고 설비를 확충하고 인력 그런 것들을 구조를 바꾸고 플랫폼 개발을 하고 요런 형태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리비안이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의 차이는 차를 얼마나 팔 수 있느냐. 아무리 대량 생산을 하고 있어도 차가 안 팔리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차가 팔려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리비안은 차가 잘 팔려요. 근데 그 팔리는 그 수요보다 이 생산을 빨리빨리 지금 못 해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빨리빨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역량, 그 시설 투자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자본이 많이 들어가요. 절대 이거는 동네 공장이 아니잖아요. 예? 땅 사갖고 그냥 이래서 그냥 뚝딱뚝딱 얼마만에 짓는 그런 공장들이 아니다 이거죠. 예? 안에 다 이제 로봇 제조 시설, 그런 시스템, 라인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들이 그냥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PBR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리비안이.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진 동산, 부동산, 그리고 빚, 요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다
수치화한 게 이제 PBR인데, PBR이 지금 1배가 안 됩니다. 아니, 이걸 안 사고 도대체 뭘 살 건데?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 이제 없어지는 돈들, 예, 뭐 인건비라든지, 뭐 시설 관리 유지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출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현금은 계속 없어지겠죠. 하지만 이 현금이 없어지는, 예? 확확 없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확확 없어지는 돈의 대부분은 쓰고 없어지는 돈들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변해 있다는 거,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응?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말로 얘기해 볼게요. 막말로 리비안이 망했어. 이제 돈이 너무 이제 후달려서 안 되겠어. 그냥 다른 기업에 매각할래라고 했을 때 리비안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지금 유럽의 벤츠도 지금 저기 리비안이랑 그때 뭐 합작하고 같이 뭔가 MOU 체결하고 뭔가를 같이 하기로 한 거예요. 벤츠가 뭐가 아쉬워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누구 말처럼 개나 소나 만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를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뭔가를 플랫폼을 개발하고 뭔가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왜? 다른 기업들은 이미 다 플랫폼 만들고 뭔가를 이렇게 지금 자기들보다 몇 년을 앞서 있는데 이제 와서 벤츠가 자기들이 뭐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다가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 시간만큼 또 다른 기업들은 또 몇 발자국 앞에 뛰어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들은 뒤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 것이 차라리 리비안이랑 그렇게 조인트 하는 것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리비안이 뭐 매물로 나왔다. 난리 나겠죠. 서로 살라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미 올해 축적된 그런 이제 플랫폼 개발 역량이라든지 이미 뭐 공장 다 있지 뭐 자본만 짝짝짝 투입해가지고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걸 인수하는 기업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동차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인수를 하겠습니까? 기존의 다른 이제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들이 서로 달려들어서 인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다른 곳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산 가치만 두들겨 봐도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저평가. 적정도 아니고 저평가예요. 앞으로 현금이 계속 소진될 거를 감안해도 지금은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라. 근데 이것이 리비안 어떤 개인 회사의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예, 스타트업이니까.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연준에서 계속해서 긴축을 한다, 뭐 이런다, 저런다, 뭐 시장에서도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동결할 거야, 뭐 인하할 거야, 아니야, 계속 인상할 거야,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약간의 뭔가 불안감이 아직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금융위기라는 그런 좀 위험한 단어 수준은 아니겠지만 언제든지 뭐가 터져도 이상하지는 않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개별적인 이런 리비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들, 기업들도 좀 자금 조달에 힘겨움이 있다. 왜? 돈 자체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금융권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문제가 노출이 된 상태라 코코본드니 뭐니 하면서 국채 또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국채 가격 떨어지고 이런 잠재적 평가 손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 준비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맞추기 위해서 자금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업들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데 있어 갖고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개인 기업들하고 좀 결탁이 돼 가지고 조금 개인 기업들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기간이다, 지금. 2023년도가. 예? 특히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더 그렇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이
물론 그 자금 압박을 못 이겨내고 파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분명히 싸게 보이고, 얘네들은 돈만, 숨통만 튀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더 도약할 수 있는 기업이다. 단순하게 그냥 이 회사를 그냥 이 회사가 살고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미국의 전기차 시장, 그것이 이제 세계로 또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미국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는 전기차 사업이라는 방향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가만 놔둬. 물론,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다 부도날 거예요. 다 파산하고 다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스타트업 기업들을 다 뭔가 후방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어떤 싹을 보겠죠. 그 싹을 보고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금융사에서 어떤 것을 받쳐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살린 놈은 살리고, 그게 국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예. 다른 기업들도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그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은 아메리칸 퍼스트 같은 약간 그런 정책을 좀 펼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먼저 이익을,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리비안이 그냥 돈만 없어서 그냥 회사가 망한다, 절대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저는 이미 지금 현금도 저는 절대 순이익으로 돌아설 때까지 저는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고, 설사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리비안의 어떤 수준을 봤을 때는 충분히 자금을 땡겨올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시경제가 조금 알 수 없는, 근데 제가 반드시 얘기하겠지만 동결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동결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0.25라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려야 돼요. 동결은 뒤늦게 해도 돼요. 예, 뭔가 부러지고 나서 해도 됩니다. 물가가 안 잡히고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시장 전문가들이 자꾸 뭔가 장밋빛 너무 미래를 너무 예측하는 것은, 또 그것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는 것은, 좀 자기가 주식 투자하는데 굉장한 오판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인지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 거시경제 브리핑을 끝내고,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이어갈 건데, 자, 어제 이런저런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왔죠. 예, 뉴스가 나오고, 잠깐 슈팅을 이렇게 했다가 다시 좀 반납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예. 근데 조금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예.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지금 이게 11,000원 여기를 지지를 할 것이고, 예, 이게 물타기든 불타기든 하시려면 13,500원 위에 안정하게 올라섰을 때 하시든지, 아니면 11,000원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조정할 때 그때 하시든지, 이렇게 제가 방향을 좀 리딩을 좀 해드렸는데, 지금 조금 뭔가 이슈에 비해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이제 임박했다, 시간이 가속 이제 다 되어 간다 하면서 뭔가 제가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는 있는데, 저는 많이 임박했다 생각합니다. 여전히 임박했다 생각하고, 제가 영상을 일주일에 3번 찍다 보니까 진짜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영상 올리는 이틀 상간, 주말 상간에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매번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힘든 시간이잖아요. 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 예? 그리고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주말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은 진짜 이제 임박해 간다. 진짜 정말 임박해 간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이 우리 슈팅을 쏠 때 이 장대 양봉,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이상하리 많지 똑같이 생겼어요. 예, 보시면은 뭔가 이 길이 그리고 이 피레침, 이 전체 길이 대비한 이 피레침 길이도 비슷해요. 이 전체 길이에 대비한 이 피레침 길이가 다 비슷합니다. 요 밑에도 여기 지금 안 보시겠지만 여기 좀 피레침 조금 길긴 한데 어쨌든 이런 형태를 계속 띄면서 올라가고 있고 다지고 올라가고 다지고 올라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3,500원 여기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패턴이 이어진다면은 지금 사정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상한가가 15,000, 한 300원 돼요. 15,25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3,500원 라인 위에 이제 15,000원. 그래서 이번 슈팅은 15,000원 근처까지 이렇게 슈팅을 주듯이 15,000원까지 슈팅을 주고 다시 13,500원에서 또 바닥을 다지는. 하지만 이제 이 바닥은 좀 다른 바닥이다. 13,500원 이 위에서부터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제 여태까지 이런 바닥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13,500원 위로만 안정적으로 올라서면은 저는 이제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이 종목에 있어 가지고는 큰 듯 걸림돌은 없어요. 대신에 이런 건 있겠죠. 뭐 이게 13,500원 위에 올라서는 것이 올라섰는데 뭔가 그 이게 허세틴 바이오시밀러가 뭐 잘못됐다. 그런 이슈는 당연히 깨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깨지고 아래로 내려올 수 있어요. 너무나도 강력한 악재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바이오는 뭐 아니면 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제가 바라건대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얘네들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얼마만큼 올라가서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그 결과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것이 중요하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놓여진 결과가 나올 것들이 두 가지잖아요. 한 가지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고 또 한 가지는 췌장암 신약이다. 근데 저는 췌장암 신약은 저는 확률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좀 항암 신약보다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논문이나 뭐 특허나 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평가를 높이 하고 있고,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기대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거 돼야 돼요. 이거 안 된다 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 유럽 EMA의 그것은 좋다. 너희가 처음이니까 그래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도 할 수 있어. 왜? 근데 약에는 문제가 없다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이야. 근데 제가 미국 FDA 여기서 할 때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마라 이거죠. 똑같은 실수로 FDA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또 할 수 있지? 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뭔가 순간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뭘 이렇게 후닥닥 하다 보면 실수를 했지만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하다 보면. 근데 이런 바이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굉장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는 건데 똑같은 실수를 했다. 뭐 걔들이 뭐 어떤 핑계를댈지 모르겠지만 이미 EMA에서 이제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신청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철회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됐는데, 정말 약에 문제가 없다면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예, 명확해야지. 결과물이 아무리 좋은데 이 과정이 오염됐다.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FDA에서 승인을 못 내줍니다. 과정도 올바르게 올바르게 돼야지 그 올바른 과정 속에서 도출된 결과치가 만족스러울 때 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치만 뭐 좋은데 근데 이 과정이 이상해.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근데 앞전에 이제 한 집들이 있다 보니까 불신을 안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주가가 어떤 그런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저는 과연 지금 퍼셉틴 바이오 시밀러든 그 췌장암 신약이든 이 결과 발표를 두고 전후로 얘네들이 그런 결과를 앞두고 먼저 오를지, 결과를 보고 오를지, 그러니까 결과 직전에, 결과가 나오기, 도출되기 직전에 오를지, 아니면 전부터 계속 오를지, 우리 보통은요, 바이오 제가 많이 했다 했잖아요. 바이오는 보통 다 실패해요. 바이오는 제가 여태까지 몸담았던 바이오 종목들, 제대로 된 종목은 셀트리온밖에 없어요. 셀트리온을 빼고는요, 모든 바이오 무슨 스타트업이든 무슨 원래부터 좀 규모가 있는 제약사든 뭐든 간에 전부 다 결과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마땅한 제약사가 없어요, 사실. 지금은 뭐 저기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있지만, 예? 그 전까지는 셀트리온 전까지는 이 뭐 아무것도 뭐 개뿔도 없는 나라예요. 바이오 쪽은 다 그냥 저기 주주들 돈만 빨아먹고 다 그냥 아무 결과물도 없어. 성공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다 올라 주가 미친 듯이 올라요. 그리고 결과 직전에 곤두박질 칩니다. 결과 직전에. 아니 결과가 안 나왔어. 결과 직전에 곤두박질 쳐요. 주주들은 왜 곤두박질 치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어리둥절한 사이에 주가는 이미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이 엄청나게 떨어진 상황에서 뭐 발표를 합니다. 뭐 실패, 특히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유의미한 뭐 수치를 나타냈으나, 어쩌고, 뭐가 안 돼서, 절대 실패라는 단어는 잘 안 써. 실패라는 단어는 잘 안 쓰고, 보강해서 재신청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완하겠다. 재도전하겠다. 뭐 이러지 실패라는 단어 자체를 잘 안 씁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한국의 바이오의 특징이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제가 올해 상반기 중에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날짜상 그런 게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연 13,500원 위에 올라섰을 때 이것이 진짜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얼마만큼의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근데 그것을 세력이 있다면,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세력이 있다면은 끌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왜냐면은, 기대치라는 것이 꼭, 생겨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오르니까 기대치가 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가에 대한 기대치도 말고, 그러니까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든 췌장암 신약이든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들어온 세력들이 저는 세력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타이밍에 지금 주가를 끌어올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패턴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상반기 이제 곧 이제 4월이죠. 4월이면 이제 4, 5, 6월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개월도 주말 빼고 빨간 날 빼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은 날수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임박했고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정권 저격수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딱 쏴서 맞출 수 있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다. 예. 충분히 지금 슈팅을 15,000원까지 가까이 15,000원 가까이
갔다가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오늘 조금 영상에서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들이 이제는 기관이 없었거든요. 뭐 파마든 로직스든. 근데 기관들이 이제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예. 기관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외인들보다도 좀 냄새를 조금 늦게 맡지만 외인들은 뭔가를 좀 주가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면은 얘네들이 뭔가 창조해내고 만들어내고 한다 하면은 기관들은 좀 더 뭔가 정보 수집을 좀 더 하고 기업 탐방을 하고 내부 뭐 관계자들 뭐 IR 팀이든 뭐든 거기랑 뭔가 소통을 하면서 이 기관들이 들어온다. 다시 말하면은 외인보다는 좀 기관들이 조금 더 뭔가 좀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보고 좀 두들겨 보고 들어온 스타일이고 외인들은 다리가 없어. 다리가 없으면 걔네들이 다리를 놔. 뭐 튼튼한 다리를 뭐 또 콘크리트로 뭐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당장 그냥 이 넘어갈 정도만 해서 그냥 뭐 돌멩이 던져가지고 징검다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나무다리를 만들든지 어쨌든 외인들 스타일은 없으면 만들어내는 게 외인이고 기관은 조금 누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 가긴 갈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좀 다리가 튼튼한지 뭔가 이렇게 좀 두들겨 보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그러한 스타일의 기관들이 지금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 좀 하여튼 굉장한 변동성을 보일 확률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매도 매수 하지 마시고 관망을 해라. 예. 저도 13,500원을 올라서면 여기서 사던 아니면 11,000원 밑으로 조정을 주면 여기서 사던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요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상향이잖아요. 야 우상향 할 건데 굳이 야 13,500원에서 살 필요 있냐? 지금이 싼데 본인이 모험을 하겠고 본인이 리스크 관리를 안 하겠다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거는 우리가 우상향으로 생각한다 하면은 아무 자리에서 사면 되지. 어차피 오늘보다 내일이 오를 건데, 그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꼬인다는 얘기입니다. 내 수급이 꼬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앞에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반복했기 때문에. 반복이니까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리겠고, 어쨌든, 저는 제 의견은 그렇다. 예. 그래서 본인이, 뭐, 모험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 하셔도 된다. 예. 제 의견은 아니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좀 머지않아 좀 변동성이 좀 커질 공산이 큰 자리 같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주 좀 큰 변동성을 보일 확률이 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하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영상 뭐 좀 거시경제랑 뭐 같이 좀 리비아를 곁들여서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저 프리시지 바이오 파마 또 개별 종목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명확하게 뭔가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은 지금은 여기까지 여기 이후는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 일단 지금은 13,500원 위로 근데 그 과정이 한번 15,000원 요 근처까지 슈팅을 한번 주고 여기 안정을 찾는 하지만 이 이후는 이 종전과는 조금 더 다른 좀 더 우상향을 좀 매일매일 다르게 가는 그런 장면이 저는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13,500원
요 위로 올라서게 되면,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올라서게 되면은 22,000원, 22,000원에서 2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또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또 그때 가서 우리가 그때 가서 고민을 합시다. 벌써부터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요렇게 오늘 분석을 마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